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이길 것 같다는 관측이 좀 나오긴 했어요. 재판에 좀 챙기는 기자들이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까지 이길 거라는 관측은 아무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이혼 소송을 많이 해보셨는데 이번 소송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희 변호사들끼리 어제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했습니다. 네, 이 판결 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예. 그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가 이혼 소송을 해보면은 3천에서 5천이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억짜리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 재판 역사상 처음이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그 어쨌든 이혼 소송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재벌가 이혼 소송 역사를 돌이켜 보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거는 항상 특유재산에서 빠졌었는데 네. 처음으로 SK 주식을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했다. 예. 이 두 개 때문에 되게 놀랐죠. 그리고 뭐 세 번째로 얼마 벌었을까? 얼마 벌었을까 얘기부터 네.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차피 우리 질문지에 뒤에 좀 넣어놓긴 했는데 이걸 좀 빨리 얘기를 해봅시다. 이 부분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도 어저께 이런 말 하기 좀 남사스럽긴 한데, 그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이미 예상을 하셨군요. 거기에서. 아니 그분들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보통 변호사들이 그 몇 % 정도를 민사소송에서 그 성공 보수로 받게 됩니까? 저희가 보통 가사 소송을 하면은 그 5%에서 10% 정도를 걸어요. 그러니까 소액일 경우에. 소액일 경우 그러니까 뭐 억대 뭐 10억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5%에서 10% 정도를 거는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큰 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좀 액수가 큰 사건은 저도 그 정도까지는 체험해 보지 못하는데 1에서 3% 정도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에서 3%. 그러면은 솔직히 1%만 해도 지금 1조 3천억인데 130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130억. 근데 이게 맥스가 130억인데 이게 전체 다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큰 성공 보수가 걸리는 사건들은 캡을 씌워요. 그러니까 이 한 50억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 캡을 씌우자.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30억도 충분히 이게 법무법인 4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130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도 뭐 취재가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어디가 주로 리딩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또 퍼센트를 가르거든요. 뭐 주 담당 변호사가 50%를 먹는다. 뭐 아니면 근데 이번 아마 사건으로 유루의 김기정 변호사님이 굉장히 많이 성공하셨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예전에 법원장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1심을 완전히 뒤집어쳤으니까 아무리 봐도 좋은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분에게도. 근데 이게 결국 확정을 된 후에야 이제 그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1심을 이기든 2심을 이기든 그 이겼을 때 그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신급 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2심을 이겨줬어요. 그럼 100만 원을 이겨줬으면 10만 원을 그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1조 3천억이면은 바로 노소영 관장님이 이렇게 마련하실 수가 없는 금액이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약정을 걸죠. 이제 판결 선고가 끝나고 이제 모든 판결이 확정됐을 때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 경우도 아마 그렇진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또 서글퍼지네요. 좀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지. 저는 아침부터 저 엔비디아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결국 1심에서는 재산 분할 665억 원, 근데 위자료 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20배가 뛰었잖아요. 1조 3,808억 1,700. 읽기도 어렵습니다. 원인가요? 그 정도에다가 위자료에 20억 원, 이걸로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하고 2심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본 거예요? 일단은 위자료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자료 부분,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은 1억은 맥스가 1억이거든요. 정말 사실상 작년에 2억짜리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그거는 법조계에서도 되게 관심이 갔던 그것도 케이스예요. 이 김시철 부장판사가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같은 판사님이 하신 건데 근데 20억짜리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편지나 이런 거를 계속 들이대면서 이거 되게 정신적 교통을 줬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되게 특이한 걸 꼽은 게 219억을 썼다는 것 자체를 또 위자료를 인정할 때 그걸 집으면서 원인으로 짚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런 걸 모든 게 합쳐져서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로 가면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그 재산 분할 대상은 어쨌든
부부가 공동해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공동 재산이고 뭐 판례가 보면은 뭐 특유 재산은 제외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벌가에 있어서는 네. 이 재산 유지나 형성에 재벌가 스스로 한 거지 누가 네. 뭐 며느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위가 들어가거나 이부진 회장님 저기 그 이혼 집도 때도 똑같잖아요. 140억 예. 정도 받았던 것 예, 같은데. 그게 예. 그렇게 얼마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주식이 인정이 안 돼서 못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주식을 인정했다는 점.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 들어와서 네. 제출한 그 증거들이 네. 충분히 그 이제 그 재판부의 심증을 뒤집는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가정법원에서 일단 일반인 보통 사람들 이제 할 때 그러니까 네.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5대5 정도 나오나요? 그게 한 10년 살면 나옵니다. 그게 언제부터 예. 인정이 되기 시작했냐면요. 네. 2010년도 이전에는 한 30% 정도를 인정을 한 해줬어요. 30%? 가사노동을. 아, 가사노동을 30% 정도 인정을 해서 뭐 한 10년 살아가지고 네. 10억을 나눠야 되면 3억 정도를 인정을 해줬었는데 네. 네. 2010년도 들어오면서 부부 간에 이 가사 노동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다. 그러면서 절반을 떼어주는 판결들이 속속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그 처음인 똑같이 거죠. 적용되진 않았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크게 적용된 게 처음이다. 예, 처음인 예. 거죠. 사실 이거는 퍼센트는 35%가 노소영 관장님이 이제 인정이 됐는데 네. 그 주식을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른 이유로 갈라졌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 1심이나 1심, 2심이나 이렇게 음. 완전히 다른 경우가? 사실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원심을 존중을 합니다. 원래는요. 예, 그러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서 원심의 판단이 당연히 그 자유심증들에 의해서 네. 잘 판단했겠거니 해서 항소심의 원심 파기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70%는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30%밖에 안 되는데, 근데 뭐 법조인의 입장에서 물론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게 쌓여왔지만 네. 그 재벌가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면은 있었어요. 저희들이 네. 보기에는. 아.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뭐 회장이 뭐 이혼을 한다. 네. 그럼 당연히 주식도 네.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뭐 사모님이 되시는 분이 충분히 그 집안일을 하면서 뭐 유지 형성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됐었는데 네. 유독 재벌가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노소영 관장님이 이제 그게 인정이 된 거죠. 아. 예. 그러면 이제 네. 위자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위자료가 1심에서 1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2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네. 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혼 사건에서 이 위자료가 아무리 귀책이 있더라도 3천, 5천 아무리 많이 나와도 1억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산정하는 표가 있잖아요. 그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위자료에 사실 대해서.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표인데요. 네. 보시면은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수, 이혼 원인, 뭐 이혼에도 이게 유책의 원인이 뭐가 있느냐. 예.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08년에 대한변협 연수원에서 네. 이게 가사 사건의 재문제라는 논문으로 펼친 건데 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네.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 정도 나왔을 때는 한 1억 정도 나오더라. 네. 이거를 쭉 약간 통계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보통 통용이 되거든요. 예. 네.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 할 때 이 자료를 청구를 할 때 이 표를 보고 아 이거 이전은 이 정도는 청구하면 되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청구를 하는 표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아, 이 사건에서는. 워낙 이례적이어서. 예. 그 표를 보면은 이제 뭐 나이, 그다음에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는지, 자녀의 수, 뭐 네. 기타 이제 뭐 이유 해가지고 토탈 점수를 이제 매겨요. 네. 그 점수가 이제 몇 점을 넘어가면은 네. 이제 한 1억에 가까운 액수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보다 좀 적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 물론 이제 혼인한 지가 오래됐고 3남매나 낳고 이랬으니까 네. 점수를 거의 맥시멈 채우긴 했는데 네. 이 표를 따라서도요. 근데 표를 따라서 해도 근데 20억은 처음 보는 그런 네, 수치다. 그렇죠. 숫자 자체가. 이런 말이죠. 네. 그래갖고 그 산정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재판장에 어저께 이제 법정에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노소영 관장이 둘 다 출석을 안 했어요. 네. 출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 재판은 해야죠. 그렇죠. 형사 재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가면 아시면 안 잡혀갑니다.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알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형사 재판이라면 무조건 출석을 하는데 네. 민사나 가사 선고기일에는 보통 본인이 안 나갑니다. 변호사도 안 나갑니다. 네. 변호사도 안 네,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지고 네. 재판부가 그냥 주문만 읽고 이유 정도 설치하는 정도로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네. 보통 그러니까 로펌 직원분들이 많이 갑니다. 직원분들이 가서 앉아서 그냥 써오기만 해요. 그 어떻게 됐음 하고 어떻게, 문자 보내고 그렇게만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이 사건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게 재판부가 네. 아무래도 이건 제 사견인데요. 네. 이 되게 관심이 집중된 그렇죠. 사안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세상에 이 전향적으로 판결을 한 거죠. 위자료도 20억을 인정했고, 네. 뭐 주식도 뭐 절반은 아니지만 30% 떼주라고 인정을 했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일반인들한테.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네. 좀 봐라. 그러니까 이유 설치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준 편인 거죠. 네. 이번엔. 그 제가 이제 법 쪽에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한테도 뭐 들은 건데 어저께 이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길 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길 줄 알고 이제 그쪽 변호사들이 많이 간 거다. 그렇게까지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이길 줄 네. 몰랐다 이거죠. 세레모니네요, 세레모니. 세레모니죠. 이렇게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무죄 선고받을 때 약간 네. 그런 물론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 정의가 네. 살아있다면 네. 무죄가 나올 때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의가 살아있다. 갑자기 네. 눈물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 재판부가 근데 네. 이제 혼인 관계, 뭐 신뢰 관계 이런 걸 언급하면서 그 최태원 회장을 아주 수차례 질타를 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에서 질타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 예. 재판부에 훈계권이 있어요. 훈계권이 있죠. 그게 아마 예. 법령으로 있을 거예요. 제가 네.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까먹었는데. 예. 근데 이렇게까지 훈계하는 사건은 사실 드물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물론 가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 보다 보면 정말 예. 이제 그 짐승의 탈을 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재판부가- 이혼 예. 소송하면 별게 다 있잖아요. 별게 다 네. 있죠. 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럼 예. 혼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혼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길게 판결문을 쓰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적시하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편이에요. 물론 어조가 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이혼 소송 하면은 혼내야 될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재판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좀 판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가치를 뭐 이렇게 무시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네, 이번 예. 재판부가 네. 그런 표현이 나오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면 그만큼 이 최태원 회장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좀 이 혼인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했으니까 네. 너는 좀 혼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설치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어저께 그 노소영 관장의 변호인, 네. 법률 대리인들이 네네. 이제 나오면서 했던 멘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저희가 네. CG로 따로 만들었는데 PD님 한번 띄워주세요. 예, 모니터 한번 돌려주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 그 어저께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스마일 띄시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뭐랄까 그 법원장 출신 본인이 보기에도 이게 혼인의 순결과 네. 일부 일처제까지 언급할 네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 또 질문을 또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유입된 부분이 또 이 사건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재판부가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자금이 300억 뭐 얘기는 아까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이 비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네. 91년경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백억 원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SK 선대 회장에 빌려주면서 네. 약속금 50억짜리 6장을 받아준 게 있다. 그걸 이번에 2심에서 처음 낸 예, 거예요. 그걸 처음 낸 거죠. 노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씨가 4장을 갖고 있다. 네, 2장은 어디 간지 아세요? 몰라요. 2장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받을 때 우리가 돈이 모자르니까 예. 이거 좀 달라. 예. 100억만 달라. 그것 좀 해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 근데 SK가 안 줬대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끌어모아서 냈다는데 어쨌든 SK가 안 줬어요. 네, 안 줬대요. 그래서 이제 4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사실 공개한다는 것도 그 공개하고 나서도 막
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사실 네. 이게 좀 자폭하는 듯한. 아 자폭. 왜냐면은 네. 자기 집안의 어쨌든 정경유착을 고백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 끝까지 가니까. 네. 그 어쩔 수 없었던 예. 거죠. 이겨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이게 냈는데 이거를 원고 측 그러니까 최 회장 측이 인정을 했어요. 네. 그 어음이 가짜라고 주장하지 않고 네. 어음 진짜입니다. 네. 우리가 준 거 맞습니다. 네. 근데 대신 그거를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은 이거는 우리가 300억을 주고 그 증거로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 측은 그 우리가 돈을 실제로 준 적은 없다. 네. 아, 대신 이제 퇴임하고 나서 우리가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약간 그걸 담보조로 준 거지 돈을 실제로 준 적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설실을 합니다. 우리가 30년 만에 이런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아.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뭐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수사를 할 때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 30년 만에 이 300억이 드러난 거다. 예. 그러면 이 300억을 왜 인정을 했느냐? 왜 인정됐나? 그러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할 때 최종현 선대회장도 진술을 가서 했어요. 아. 수사기관에 가서 88년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 예, 예. 88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30억을 주니까 네. 노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사도끼리. 네. 난 이거 못 받겠다. 네. 돌아가라. 네. 어색해졌다. 그래서 사이가 아.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색해졌다. 이렇게 진술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진술조서가. 근데 300억을 갑자기 어음을 준다? SK에서 네. 활동비 쪽으로 어음을 준다? 그건 이상하다. 안 맞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1992년에 SK가 태평양 증권을 인수를 했어요. 네. 태평양 증권. 예. 근데 그 인수한 자금 출처가 명쾌하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명확하지가 않다. 예, 재판부가 예. 보기에. 예. 왜냐면은 그 SK 측에서는 이거 우리 계열사 자금 끌어다 매입한 거다. 이렇게라고 막 증거를 냈는데 증거랑 잘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분들이. 맞는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너네 이거 300억을 여기다 쓴 거 같은데 이렇게 본 거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이혼 사건 하다 보면은 네. 뭐 상대방 치부와 우리 치부 뭐 네. 관계 없이 정말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랑 비슷하게 이제는 뭐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300억이고 뭐고 우리 숨길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너에게 재산 형성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걸 예.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 수십 년 된 비자금 얘기까지 꺼낸 거죠. 제가 어차피 저희가 원래 뒤쪽에서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미리 네. 질문 드릴게요. 그럼 네. 비자금 내용이 나왔으니까.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그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제 완납을 했잖아요. 네. 국가에 완납을 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비자금이 인정이 됐고 뭐 어음 같은 얘기가 나왔으면은 네. 그럼 정부에 그만큼을 또 갚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번 재판부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게 위법하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300억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돈이다. 아니면 네. 300억 준 게 불법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차용증을 써서 빌려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불법적인 돈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 설치를 하면서도 또 근데 그 재판부가 이제 별도로 만약에 이게 300억이 진짜 비자금이에요. 막 네. 뇌물이에요. 예. 그래도 지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 97년에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2,628억을 그쵸. 받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노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에 걸쳐서 갚았어요. 예. 근데 새로 300억짜리가 등장했는데 네. 이게 뇌물죄라고 해봤자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아, 공소시효. 예.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다 지난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검찰이 뭐 수사를 하거나 아.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추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 예. 이거 범죄 돈이야. 너 이거 은닉한 거지. 그렇게 추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법조계에서 또 바라보는 포인트가 이게 있어요. 어저께 판결문 중에서 그 300억 원 비자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거기가 출처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출처여가지고 그게 이제 그 딸인 그 노소영 관장 측으로 이제 그 재산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식으로 어저께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금원 자체가 300억 원 자체가 이게 불법적인 돈이다. 그러니까 이게 딸한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또 이런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상황을 보면은 네. 그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선대회장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럼 이거를 그 집안의 뭐 자산 현석에 물론 도움을 줬겠지만 이게 노소영 관장의 그 기여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불법적인 자금을 줬으면은 청구권이 없고 다시 달라고 할 청구권이 없고 예. 만약에 합법적인 자금을 청구권이 줬는데 그거를 뭐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게 네. 상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노소영 전 관장님한테. 네, 그렇죠. 그게 다시 달라고 할 근거가 되느냐? 예. 그러면 그 다시 달라고 할 근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노소영한테도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님한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상고심에서 조금 이 부분 가지고 다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은 하거든요. 예.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면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클까요? 아까 제가 항소심 네. 그 뒤집히는 확률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대법원 확률은 4%입니다. 그렇죠. 4%. 네. 그 대법원 한번 네. 재판 참관하러 가면요. 네. 그냥 기각, 항소 기각, 상고 기각이죠. 네. 기각한 다음에 가끔가다 로또 맞는 느낌으로 4%에 해당하는 이거에 대해서 네. 예, 뒤집히거나. 사건을 뒤집는 이제 판결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가끔. 예, 거기 재판 이제 참관하고 있던 그냥 이제 변호사 아니고 이제 네. 당사자 중에 막 네. 쾌재를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예, 약간 아니, 로또 선생님도 맞는. 지금 이거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네. 기뻐하시는. 아니 저는 대법원까지 안 가고 무죄 확정됐어요. 아유. 예. 아니 이게 사실 뭐 법적으로는 많이 다투지만 사실 뭐 전 국민이 뭐 아는 또 일이잖아요. 또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그런 일부 일처제를 존중을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마음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도 저 계속 올라오고 채팅창도 있고. 보면은 사실 이게 그 네. 남자와 여자의 영역으로 봤을 때 남자가 사실 이제 바람을 피고 네.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네. 그 다른 동거인이 있잖아요. 네. 동거인이 있고 그다음 혼외자까지 생긴 마당에서 이거를 이제 비단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이 없죠. 그렇죠. 이제 네. 뭐 디테일하게 지금 나오는 게 뭐 카드를 정지했다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소위 치사하게 보일 수 있는 디테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3심은 법률심이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사실심과 법률심이라고 나누는데 그 설명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1심, 2심, 그러니까 원심과 항소심은 1심과 2심은 사실 인정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가 얘를 때렸어라고 네. 원심에서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렇게 보니까 CCTV 같은 게 새로 제출돼서 보니까 안 때렸네. 그게 지금 1, 2심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예. 그러니까 새로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하겠어. 근데 3심은 그런 그 사실에 관련된 판단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지, 예. 이 원심의 재판 판단이, 자체에 대해서요? 상소심 판단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지만을 보기 때문에 예.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상고장을 많이 써봤거든요. 아. 지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고 전문. 아닙니다. 승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그러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야 민영아 앞으로 이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상고심이 그만큼 정말 네.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이게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받는 게 네. 무죄 받아보셨겠지만 네. 무죄 받는 게 그 변호사한테 자랑거리거든요. 네. 네. 근데 상고심에서 뒤집었다. 이것도 네. 사실 엄청 거의 희박한 술자리에서 확률이라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인데 네. 미스코리아 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뭐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게 그 네. 부분을 사실 인정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인정할 그러니까 상고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심리미진. 그러니까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 예. 그리고 자유심증지의 한계 일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선으로 벗어나서 판단을 했다. 너무 갔다. 너무 아. 갔다. 예. 아마 이런 걸로 이용해서 좀 상고를 쓰지 않을까. 저도 정확히 뭐 기록을 본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지금 기사도 나온 거 봐서는 그 정도로 해서 다투지 않을까. 그런 저도 예상을 하고 법조 있습니다. 취재를 오래 했지만 심리미진 이런 걸로 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정말 낙타가 바늘 4%보다 더 낮은. 네. 4%가 뭐예요? 그 저번에 0.1. 이부진 네. 회장님 그 소송할 때도 네.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기각이 네. 나왔잖아요. 심리불속행 기각이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너네가 올렸어, 상고장을 올렸어. 네. 그래서 쭉 보니까 야 이거는 법률에 위반된 게 하나도 없어. 볼 것도 없어. 그냥. 우린 심리조차 안 할 거야. 네. 그래서 그때도 심리불속행이 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연 이 그 어떤 대형 로펌 김현장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네. 되게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1, 2심 이렇게 됐는데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잖아요.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여태까지 수임료 받은 거 뭐 토해내고 이런 게 있나요? 많은 대중들은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토해내지는 않을 거예요. 토해내지는 않고 왜냐하면 들어간 인원과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김현장 같은 대형 로펌은 예. 그 타임 차지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다시 받을 수는 없고요. 예. 이자 같은 건 붙나요? 이자가 이제 네. 2심에서 확정되면은 그게 3심이 확정될 때까지 이자가 연 네. 12%가 붙습니다. 12%. 예, 연 12%. 12%. 예. 와. 예. 그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 손해금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소송에서 이긴 뒤로 갚을 때까지 12%를 물린다는 거예요. 되게 높잖아요. 네. 금리 따져보면 거의 4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만약에 지금 1조 3천억에 네. 1년만 끌어도 이게 네. 12% 하면 예. 계산은 뭐 알아서 그 받겠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예. 오히려 네. 약간 개꿀인데요, 약간. 예. 그래서 이게 일선 변호사들한테는 되게 네. 뭐랄까 그 의뢰인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걸 상고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맞네. 상고하면은 이게 액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네. 만약에 또 지면은 또 피해액이, 토해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니까. 네. 네. 근데 재판은 또 대법원 또 얼마나 판결이 오래 걸립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이거. 그 소송 비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지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억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440만 원인가 제 기억에 그거는 이제 네. 변호사 비용이구나. 네. 그 1억 한다고 하면 몇십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인지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1조짜리면은 인지대도 거의 제가 그 어떤- 정확히 이 정도로 우리가 계산해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억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인지대 계산기가 따로 있는데 네. 계산기가 아마 터지지 않을까. 계산기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와. 끝없이. 저는 이런 거 네네. 이제 상상도 못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이게 노소영 관장이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30억 원의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억 원으로 위자료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30억 원 그 김희영 씨한테 청구한 30억 원 그 돈도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게 또 법조계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사견인데요. 네.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왜냐하면 갈 것 같다. 예, 일단은 그게 그 사건이 변론이 종결됐어요. 네, 이미 증거를 더 이상 낼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 지난 5월 9일인가 변론 종결되고 막 양쪽에서 PT하고 막 그래서 거의 변론 종결이 됐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 이혼 소송에서 네, 네. 예, 정확하게 짚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뭐 김경 씨한테 얼마를 쓰고 219억을 쓰고 네. 뭐 저기 뭐 끊고 뭐 이혼하는데 최태원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혼하라고 내가 시켰다라고 하고 이런 사정들이 너무 정확하게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예전 네. 판결문에서 또 갖고 온 것도 있고. 네. 예, 근데 판결을 내릴 때는 이런 관련 사건 판결문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함에 있어서 여기가 219건 인정했으면 우리도 그 정도 인정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전에 변론기일에서 그 이제 그 노소영 관장님을 대리한 변호사님이 이 최태원 회장이 그 네. 김희경 씨한테 1,000억 정도를 썼을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관련 판결에서 219억이 인정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음.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액수가 나올 네. 것 같다.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이제 저희 변호사들한테도 예. 그게 되게 관심사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수십억이 나와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위자료 파티를 벌일 수가 있겠네. 그거 맞아요. 저 그 내용을 제가 질문을 좀 이따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드릴게요. 네. 이게 이혼 소송 시장에서 만약에 이번에 그 김희영 씨에 대해서도 그 위자료 청구한 거에서 상당한 액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혼 소송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 맞죠. 예, 여태까지 뭐 5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나서 아이고 이거밖에 못 받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몇 억, 막 5억, 10억씩 받는 이런 게 일상화가 돼버리면 한국도 미국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뭐 좋겠죠.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이게 굉장히 뭐 그 기사들 보시면은 뭐 법적인 반응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수십 년대 부장판사님들도 와 이런 판결 처음 본다. 맞아요. 네, 제가 전화 좀 돌려봤는데 그런 네. 반응이 되게 네,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네. 이제 파트너 변호사님들한테 네. 이런 판결 보셨냐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1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판사한테도 불이익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없어야 되고 없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어쨌든 아까 자유심증제 얘기를 드렸지만 네. 그 자기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건데 그거를 뒤집혔다고 네.
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아. 그럴 수는 없죠.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은 네. 없다.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한 재판마다 막 아. 올라가서 반복되면, 다 번복돼요. 네, 그러면은 네. 뭐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아. 그럴 일은 없겠다. 아까 그 이혼 소송 얘기를 해보면요. 네. 네. 그 사실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잖아요. 네. 네. 항소심 판결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재판부가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다른 재판부를 구속하는, 네. 그러니까 다른 이혼을 하는 재판부를 구속하는 효과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따라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사실. 아, 예. 근데 만약에 안 따르면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벌의 정신적 고통은 네. 그 재산적 가치가 더 큰가? 네. 일반인의 정신적 고통은 그니까요. 낮은가? 그 네. 부분이 포인트죠. 예. 왜 재벌한테는 이렇게 몇십억씩 주면서 우리 네. 일반인들한테는 뭐 더 험한 꼴을 당했을 이렇게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책 그 상대방한테.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뭐 몇천만 원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네. 그 평등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 같은데 네. 만약에 김희영 씨에 대한 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큰 액수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그때 또 우리 이민영 변호사를 또 한번 모셔보는 것으로 그 정도로 뭐 해도 되겠습니까? 회사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거의 끝내기에 앞서서 이 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판결을 하신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분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근데 네. 이분이 원래 그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좀 반영을 하고 그 부부 중에 한쪽이 단독 취득한 재산도 이제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파격적인 판결을 많이 했다.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일방이 이제 뭐 돈을 뭐 단독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면은 이게 그 가정주부한테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사실 애 키우면서 집에서 가정주부를 오래 했는데 네. 이혼을 당해버리고 그 남편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먹고 살 것도 없이 이제 이혼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혼하고 나니까 갈 곳도 없어, 집도 없어 이렇게 네. 해버리면 상당히 그런 부분도 이제 요즘에 이혼 재판에서 좀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판례가 이제 설치하는 걸 보면은 네, 그 위자료 산정을 할 때 뭐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 그리고 재산 상태를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산 상태.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고려를 많이 안 한 거죠. 왜냐면 예. 누구 돈 많은 사람이 이혼하든 돈 없는 사람이 이혼하든 비슷하게 인정을 해줬으니까. 예전에 모 네. 제약 그 재벌 같은 회사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이혼 소송할 때도 그때 그 아내분한테 네. 53억인가밖에 56억? 그때 56억이었나요? 네. 그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1조 원대가 나오는 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시도였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우리 변호사님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함.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로서의 네. 이혼 소송 나 이런 부분 이거 궁금하다. 예. 그걸 제가 대판을 수 있을까요? 미혼이에요 아직. 예. 저희 다 미혼입니까? 아, 네. 안타깝습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민영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님인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뭐 이 사건에 대해서나 본인에 대해서나 너무 홍보하지 말고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뭐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동재 선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사실 잡담 조금만 하자면요. 네. 그 저랑 이민영 기자는 네.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는 일을 굉장히 험악하게 후배들한테 시킬 때라 아. 그 진짜 지금 후배들이 레전드였죠, 굉장히 레전드였죠. 지금 소문도 생각해 보면 있던데요. 이제 네. 후배들이 이제 그 선배들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 어머, 어떤 순위죠? 그 뭐 좋은 사람 순위 이런 아. 거였는데 제가 저 바닥에 있고 막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몇 그거는 근데 번째입니까? 사실이 다릅니다. 좋은 네. 사람 순위가 아니고 네. 순위가 아니고 나쁜 사람 순위를 매겼는데 아, 그럼 그 상위가 탑을- 큰가요? 아. 근데 호되게 배워서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외웠습니다. 기자도 하시다가 예. 변호사도 하시고 예. 일부 지분이 있다고 또 말씀을 아까 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제안을 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그 이민영 기자 출신, 방송 기자 출신, 방송 기자의 외모를 갖고 있는 이민영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대형 로펌이잖아요. 예, 동인도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넷은 2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잊지 마십시오. 오전 7시 30분입니다. 예, 여러분의 출근길을 또 함께하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 예. 오전 7시 30분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림 설정.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소식, 많은 뉴스,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